네, 이번에는 군중심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가 세상을 바꾼 20권의 책에 선정했다는 1895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읽은 이 번역본은 2024년 10월에 나왔고요. 어떤 목적의 무리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는 새로운 심리적 특성이 공유됩니다. 제도나 법은 우리 정신의 시녀일 뿐 우리 정신을 바꾸지 못하죠.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의 가르침은 서로 대립하는데 군중의 무의식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업적은 이성이 아닌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영웅심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양한 사건과 인물의 예시를 통해 저자는 자신의 이론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1932년에 나온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권과 비도덕적 사회보다 40여 년이나 앞선 해안의 작품입니다. 저도 1932년에 나왔던 그 번역본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아주 유명한 사회과학 도서인데 이 책보다 무려 4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어서 이 책의 어떤 가치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저자의 탁월한 견해에 동의하는 읽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려 180여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의 주장이 말입니다. 문명을 일으킨 주체는 이성이 아닌 공상이나 감정이랍니다. 우리는 이성을 중시하는 습관이 있죠. 대부분의 행동은 감정에 의존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세계 각 지역의 신화, 종교를 비롯한 수많은 신전, 광활한 제국, 문명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등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이제까지 만들어 왔고 또 계속 이어날 것이죠. 서문에서 저자는 바야흐로 군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합니다. 이 책은 다시 말씀드리면 1895년 원작입니다. 군주 권력을 넘을 수 있는 군중은 열등한 지적 수준이지만 뛰어난 행동력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군중은 언제나 무의식에 지배되며 영웅 또는 범죄자가 되죠. 이성이 아닌 증폭된 감정으로 말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럿이 모이면 개개인의 특출함보다는 평균 수준 또는 거기에 못 미치는 평등함과 열등함이 나타나며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의 모임보다 더 나은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의 핵심이죠. 집단적 정신에 종속된 군중은 완전히 다른 생각과 행동을 실행합니다. 군중이 이런 특성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바로 수적 우세와 익명성입니다.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도 본능, 열정, 감정 면에서 군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군중 속 개인이죠.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감수성이나 애정 등에서도 군중 속 개인은 보통 수준일 뿐입니다. 따라서 군중에게 축적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죠. 충동적, 폭력적으로 변화되는 군중에 비해 개인은 꼭두각시로 머뭅니다. 군중은 외부 자극의 희생양이 될 수 있죠. 모든 개인이 균등해진 군중은 변덕이 심하지만 대개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변화와 진보의 적대적인 군중은 권위주의와 보수성을 나타냅니다. 민족의 고유 기질이 크게 작용하는 군중은 기꺼이 거짓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떠한 변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이는데 저자는 이런 상황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또는 건전한 시위 문화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군중 심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군중은 사상과 감정을 동일시하여 논리적 근거를 무시하고 이성적 추론 역시 내다 버립니다. 이미지를 생각하는 군중은 경이로운 데에 감명하여 단 몇 마디의 경고나 구호로 이미지를 환기시키면 그것에 사로잡히죠.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의 사람들 보면 부정선거,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논리적 근거를 무시하고 이성적 추론 역시 내다버리죠. 상상 속에 군림하는 영웅으로 존재하고픈 군중입니다. 군중은 자신들이 따르는 신념이나 지도자에게는 맹목적인 순종을 바치며 그에게 신뢰의 권위까지 부여합니다.
종교가 없는 이들도 군중에 휩쓸리면 종교적 관심을 보이죠.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종교적 감정이 들뜬 군중의 정신이 존재했습니다. 민족이라는 유전자에 새겨진 암시는 군중으로 하여금 전통을 완강하게 고수하도록 이끕니다. 제도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여 민족성이 군중의 성향을 결정합니다. 역사적 사건의 숱한 전조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죠. 견해와 신념의 진정한 지배자는 시간입니다. 암기나 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허구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군중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닌 욕망입니다.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는 군중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고 주입시키면 그만입니다. 정광훈 씨가 대표적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표적 위선자인 정광훈이 제일 잘하는 일인 듯 싶습니다. 경험은 자주 반복되어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역사가 자꾸 되풀이되는 이유죠. 욕망의 환상 속에서 군중은 꿈과 희망을 품죠. 이성보다는 감성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군중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단어, 경구 사용은 군중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군중은 항상 자신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성과 의지, 신념, 실천력을 갖춘 지도자가 제격이죠. 확언, 반복, 전파 전략을 사용하는 지도자는 군중의 심리를 뒤흔듭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위신을 가진 의견은 군중의 경탄 대상일 뿐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철학적 오류나 논리적 모순이 있어도 군중의 신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과 근거를 들이대도 군중이 변하지 않는 이유죠. 군중의 신념이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익명과 비익명으로 모인 비균질적 군중, 파벌, 폐쇄 집단, 사회계급 등으로 모인 균질적 군중으로 군중은 분류됩니다. 저자가 비균질적 군중, 그 다음에 균질적 군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학살한 국민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일을 신성한 의무라 여기며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주의 재판소의 배심원단은 사회에 위협될 만한 범죄에는 단호하지만 치정범죄에는 관대한 편이죠. 폐쇄 집단 일원인 사법관들의 오류에 비하면 배심원들의 오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노동자 출신 후보자에게 노동자들은 투표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서 위신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의회 군중은 지역 이권에 관해서는 단호하지만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입니다. 의회는 지도자나 지도자 그룹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당을 봐도 저자의 견해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지만 이성과 논리보다는 편협 허무에서 비롯된 신념이나 확언을 내세워야 군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군중으로부터 위신을 잃는 순간 그는 모든 힘을 상실합니다. 인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이런 사회과학적 분석의 책은 늘 우리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100년을 훌쩍 뛰어넘는 시기에 쓴 탁월한 저술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분석과 연구에 의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왜 인류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찾고 따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AI가 우리 시대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읽고 쓰는데 멈추지 말아야겠고요. 어쨌든 작년 2024년 12.3 그 내란 비상계엄 사건 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그 부정선거론, 그 다음에 그 정광훈 씨의 어떤 그 길거리 선동,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정말 그 현명한 존재는 무리에 섞이지 않는다는데 또 반대로 우리는 그 시민의 힘으로 인해서 어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막고 또 일부는 또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요. 이 책이 100% 옳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해안이나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고요. 요즘 시대에 사회과학자들은 사회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읽어야 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존재는 무리에 섞이지 않는다. 군중심리 귀스타브 르봉의 아주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